양수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달팽이가 일반인으로서 들었을 때 좀 헷갈려. 나중에 약간- 편집하다가 어젯밤에 전화를 헷갈리는 게 했어. 있어서 밤 10시에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좀 차례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그리고 것 항생제 같아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우리 앞에 VCR에서 나왔던 거는 양수가 딱 세고 2시간 정도 기다려보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려보고 전혀 아무런 게 없다 그러면 한 잔만 팔수되는 걸 수도 있으니 이거는 지켜보자는 거고 계속 좀 2시간 뒤에도 쭈루룩 흐르는 게 계속될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거는 네. 정확하게 얘기를 맞아요. 근데 그때 두 가지 사례로 나눴어요. 그렇게 쪼르쪼르 흐르는 경우도 있고 확 그쵸. 많은 양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확 나올 경우에는 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쪼르쪼르 흐르는 경우에는 천천히 준비해서 가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태동 검사. 태동 검사를 통해서 아기가 잘 움직이는지, 아기가 괜찮은지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자궁 수축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수인지 아닌지 하는 검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요. 아 또? 네. 검사를 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질경이라고 해서 질 부분 좀 넓게 벌려서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찔러봐요. 그래서 찔렀을 때 이제 그 pH가 산성인 경우 그리고 알칼린성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죠? 몰라요. 그냥 종이가 변하더라고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예, 그 양수는 아마 알칼리성일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성이면 그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왜 양수인지 점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양수가 아니면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양수가 아니면 질 분비물일 수 있고 걔는 뭐 산성인가? 네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리트머스 아시죠? 리트머스 종이 알고 있네요. 했는데 누가 주시는데? 근데 요즘은 약간 좀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 키트가 나와 있어요. 질 분비물이 또 산성이었군요. 질 분비물이 그렇게 약간 양수처럼 물처럼 나오는 분들이 물처럼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검사가 양성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처음 흘렸을 때부터 이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까지는 나는 자연 진통이 생기는 걸 기다려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병원에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라는 거 쓰는데 항생제는 왜 쓰냐? 아기가 태어나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는데 항생제는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산모한테 해가 되는 이런 항생제는 쓰지 않는 거예요. 항생제 종류가 다르다. 네, 항생제가 강한 항생제가 있고 또 약한 좀 이렇게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맞는데 항생제는 보통 8시간 간격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8시간 간격으로 맞았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연수산하는 병원에서는 집에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요. 뭐 그냥 아침 6시에 맞았다 그러면 사실은 뭐 오후 2시 그리고 밤 10시 이게 제일 좋은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맞춰줄 수 있어요. 7시간, 9시간 이 정도는 좀 약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시간 좀 약간 편의를 봐주시면 병원에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따라서 너는 양수가 흘렀으니 집에는 못 간다. 그렇지. 라고 입원하게 하게 되는 되면. 경우에는 입원해서 항생제를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가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항생제를 맞으면서 24시간이 지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기를 낳는 건 아니야. 만약 그때까지 본격 진통이 시작됐다. 뭐 10분 안으로 해서 7, 8분 간격으로 수축이 시작되는 양상이 보였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나 지금 진통이 지금 7, 8분 간격으로 강하게 오니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까지도 진통이 전혀 없었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촉진제를 쓰는 게 저희의 그 자연수산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는 제일 맞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촉진제를 쓰고 항생제를 써야 되냐? 그러면 뭐 3일, 4일, 5일 뭐 기다려볼 수 없느냐? 이런 게 자연수산에서는 되게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다려봤을 때 더 유해성, 그러니까 아기한테 감염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보통 병원이나 자연수산 병원에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는 좀 약간 촉진제를 써서 뭔가 출산을 위한 뭔가 조치를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항생제를 이제 맞잖아요. 몇 시간 간격으로 맞는데 저는 둘 다 양수가 먼저 흘러와가지고 항생제 맞았었거든요. 근데 반응 검사를 해요. 항생제 투여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바늘로 살짝 포 뜨듯이 약물을 넣고 동그라미 그려놓고서는 그 항생제 부작용이 있는지 알러지가 있는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면은 그 항생제를 맞는 거죠. 만약에 그거 안 맞으면은 다른 항생제를 주시죠. 그렇죠. 예. 이제 비슷한 계열의 항생제지만 약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와는 또 다른 방법의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는 거죠. 예. 항생제는 필수예요. 병원에 가면 항생제는 무조건 나죠. 네. 양수가 열렸다. 열렸다면 열렸다 무조건 그러면 가자마자 맞는 데가 있어요. 네. 아니면 어떤 데는 뭐 24시간 기다려주는 데도 있는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항생제도 24시간 기다려주죠. 는데도 병원 때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까지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면 교과서상에도 이제는 24시간 안에 출산을 하면 정상이라고 하니 24시간까지는 기다려주겠다. 아니면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양수가 열렸다고 해서 바로 항생제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C 뭐 요법이라든지 해서 24시간 내지는 48시간까지도 기다려주는 병원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병원은 가자마자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 거고 항생제 종류에 따라서 링거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주사로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생제를 왜 투여해야 되냐 이런 방법을 꼭 써야 되냐 하는 사실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지만 사실 의료진들은 뭘 안 해서의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치. 의료진들이 딱 약막이 파수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아이한테 가는 감염의 사인을 줄일 수 있는 건데 너가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감염돼서 입원을 했어. 그러면 산모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을 전혀 못 들었고 나는 항생제를 쓰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 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그거를 진료했던 의사나 뭐 조산사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루틴화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사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보통 병원은 양수가 흘렀다고 병원에 가면 무조건 내진을 해보시더라고요. 또 내지는 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양수가 그런데 내지를 왜? 그러니까 차이가 우리 쌤은 뭐라고 하냐면 양수가 흘려서 감염 확률이 높아지니 거기서 굳이 내지는 지금 배가 안 아프면 진행되는 거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가 많은데 모든 병원들에서는 대부분 양수가 흘렸으면 무조건 내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루틴인 거죠. 그래서 엄마는 혹시 놀라지 말라고요. 하나 놀랄까봐 해요. 하나 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배가 안 아프도 내지는 해요. 하나 그래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도 본인 할 일 하는 미워를 할 수 있죠. 힘만 내지 마시고.